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은 심리와 확률입니다. 확률. 예. 이것도 이제 심리 투자 법칙에서 요약 편집한 겁니다. 트레이딩은 아주 짜릿한 경험이어서 아마추어들은 술에 취한 듯 기분이 붕 뜬다. 아마추어에게 트레이딩은 영화표나 프로야구 티켓과 같은 것이다. 물론 트레이딩은 영화보다는 훨씬 비싼 오락이다. 하지만 누구나 기분이 몽롱한 상태에서 돈을 벌 수는 없다. 감정적인 트레이딩은 성공의 적이다. 탐욕과 두려움은 트레이더를 망가뜨리게 마련이므로 육감이나 본능보다 이성을 활용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예. 수익이 낮다고 들떠서 정신 못 차리는 트레이더는 재판 도중에 돈을 세는 변호사와 같다. 손실이 났다고 화를 내는 트레이더는 피를 보고 절도하는 외과 의사와 같다. 진정한 프로는 돈을 벌거나 잃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자,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 프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에 도달하는 것이다. 바로 가장 훌륭한 의사,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변호사, 그리고 가장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다. 돈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의 완성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돈에 집중하면은 어떤 일의 완성도가 지장을 받게 되죠. 제대로 트레이딩하는 것을 주력해야 하며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 트레이딩 할 때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하듯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해야 하며 어설프게 하거나 지름길로 가려 해서는 안 된다. 자, 1번 청산을 못한 이유들이 있겠죠. 패자들은 손실을 빨리 정리하지 못한다. 트레이딩이 잘못돼 손실이 나도 계좌가 부실하기 시작해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마진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와도 지금 이 시장에서 빠져나오기에는 손실이 크다는 생각에 돈을 더 집어넣고 반전을 기다린다. 그렇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애초에 평가 손실이 이제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계좌가 손실로 불어난다. 악화된다. 결국에 이제 버틸 수 없어 포지션을 정리하기에 이르는데 그러자마자 시장은 다시 반등한다. 이쯤 되면 패자는 재발등을 찍고 싶어 진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반전으로 돈을 챙길 수 있었는데 하고 후회하면서 말이다. 패자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마침내 추세가 반전하는데 그 이유는 패자들 대부분이 비싸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패자는 머리를 쓰지 않고 육감대로 행동한다. 인간의 감정이란 문화적 배경이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하다. 겁을 먹어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거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트레이더라면 뉴욕 출신이든 홍콩 출신이든 학교를 2년 다녔건 아니면 20년 다녔건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다. 자, 우리는 골뱅에서 매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대망을 품고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다. 매도, 자, 청산이 어려운 이유는 그 포지션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어쨌든 한번 내 소유가 되면 우리는 점점 애착을 느끼게 된다. 구매한 물건에 대한 이러한 애착을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이걸 보고 보유 효과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소유욕이고 욕심이고 탐욕이죠. 읽어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네. 옷장에 걸려있는 낡은이 스포츠 점퍼를 버리지 못하듯이 금융거래에서도 이런 보유 효과를 발견할 수가 있다. 저도 이제 오래된 옷도 좀 버리지 않는 습성이 있죠. 자, 투기적 거래자에게 포지션은 자아의 연장 같은 의미를 갖는다. 마치 자식에 대해서 그러하듯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희망적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에서의 그 희망과 기도론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도리어 트레이딩의 그 나쁜 습관만 더 심화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희망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이 구름 같은 희망이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게 된다. 시장에서 꿈이란 감당 못할 손실을 부르는 사치다. 꿈을 바탕으로 트레이딩 할 바야 차라리 그 돈으로 심리 치료에 쓰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꿈, 바람, 이것은 주관적인 거죠. 시장은 객관적인데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은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트레이더는 확실한 수익을 원하고 수익률은 높지만 불확실성이 개입된 내기를 거부한다. 반면에 손실에 있어서는 확실한 손실을 피하고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분들이 도박, 투기를 좀 많이 하게 돼 있죠. 네. 이익은 신속하게 취하고 이게 조기청산이고, 손실을 미루는 거, 이게 이제 본전 만회 심리 같은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더욱 압박을 받을 때는 비합리적인 행위가 증가한다. 감정에 휘둘리는 트레이딩은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트레이딩, 이것은 패자를 파멸로 몰고 간다, 이 말이죠. 트레이딩 기록을 되돌아보면 수렁에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연속된 손실이나 몇 번의 큰 손실을 입고 계좌가 바닥이 된 경우가 많다. 자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애초에 수령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손절 제한 주문을 하죠. 그런데 그 손절 제한 주문을 우리가 이제 자꾸 늘려가면서 이 물타기 할 경우는 상당한 그 어떤 이 큰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이제 확률과 그 수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돈을 잃은 트레이더는 확실한 것을 찾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작은 손실을 이성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작은 손실을 봤을 때 청산했으면 될 일을 계속 끌고 가다가 큰 손실로 이어지죠. 그들은 감정에 따라 트레이딩하기 때문이다. 패자들은 확률이나 또 무작위로 변하는 변수를 이해하지 못하며 여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수명이란 무엇이냐? 가능성,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무작위의 기본 개념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트레이더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우리가 이 수명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감각적으로 이것은 지금 손실이 날 것 같다, 이것은 수익이 날 것 같다 하느니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개념은 기본서만 봐도 익힐 수 있는데도 말이다. 수학적 기대치는 트레이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제가 방금 수학치를 말씀드렸죠. 이러니 수학적인, 이건 손실이 난다, 수익이 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는 것의 직관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도 훈련을 많이 했지만은 제가 딱 잘못 들어간 순간에 아차 하느니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좀 이 시간을 끌어보죠. 그런데 역시나 하고 끝납니다. 이럴 때는 오판을 하게 되면 이제 방향성에 대한, 특히 오판, 내가 잘못 진입한 것에 대한 이런 것은요, 바로 그냥 오판 즉시 그냥 청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수학적 기대치는 게임의 승률이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도박꾼의 승률과 카지노 업체의 승률로 나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승률은 각각 50%로 누구도 위에 있지 않다. 하지만 한 번 동전 던질 때마다 도박장이 갑과 을의 그 판돈의 10%를 떼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럴 때는 1달러를 잃지만 딸 때는 90센트밖에 딸 수가 없다. 이처럼 카지노 업체에 유리한 승률이 있다면 그것은 도박꾼에게 부정적인 기대치로 작용된다. 근데 이 예를 보면요, 우리는 이제 거래할 때마다 우리가 일정한 수수료를 내죠. 이것도 어떠하니? 제가 예전의 경험인데요. 제가 분명히 수익은 냈는데, 그 당시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수수료가 260 나오고 수익이 200만원이요. 마이너스 60만원이죠. 결과적으로.
자, 이처럼 부정적 기대치가 작용하는 게임에서는 어떠한 자금 관리 규칙을 세운다 해도 장기적으로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카지노 룰이죠. 카지노 룰. 카지노에서 이제 도박장이 가져가는 그 비율은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도박꾼의 승률과 그다음에 공적인 기대치. 블랙잭 게임에서 카드 카운트 법칙을 안다면 카지노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승률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잃은 횟수보다 버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면 손실은 최소로 만들고 유리한 고지를 이용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다. 자, 트레이딩에서요. 자, 유리한 고지는 손실, 체결오차, 그 다음에 스스로도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비용이라 하죠. 이것은 이제 체결오차와 수수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실도 이제 가벼운 손실은 우리가 사업 비용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있다. 자금관리 방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트레이딩 시스템이 나쁘면 소용이 없다. 즉 말하면 이것은요, 거래 시스템, 즉 말하면 차트의 어떤 시스템이 별반 좋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손해보기, 재원관리를 잘해도 이건 손해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숫자에 기반한 기대치를 가지고 매매할 때, 즉 합리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매매할 때 비로소 이길 수가 있다. 육감으로 트레이딩 하다가는 파멸에 이르고 만다. 단순하고 견실한 시스템이 최상의 트레이딩 시스템이다. 이건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올바른 차트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이 그 유명한 먼 서퍼라고 있죠. 거기는 손실을 유도하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놀랬거든. 옛날에 보면 그물망 차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치만 약간 조정하면 타이트하게 손실벽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수치를 바꿔. 그래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손실에 대한 폭이 크죠. 손절 제한 폭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평선도 5개인데 3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2개의 저항과 지지대가 빠지기 때문에 손실의 어떤 진폭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보자들은요, 손실 폭이 커지면요, 몰타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의 손실로 인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최상의 트레이딩 시스템은 몇 가지 요소만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트레이더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해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데이터로 매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변함으로 아무리 과거에 최적이었던 변수들이라도 오늘날에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평선 수치를 10, 20, 60, 120 쓰죠. 5, 10, 20, 60, 120.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동성이 커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5, 13, 26, 130, 130 이게 쓰죠. 5, 13, 26, 66, 130. 약간 이제 유격을 더 늘렸죠. 네. 자, 시스템을 최적해보라. 그리고 나쁜 상황에서 어떤 실적을 내는지 점검하라. 견실한 시스템은 시장의 변해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된다. 제가 쓰는 이제 6중 스크린 매매 기법, 매매 시스템과 핵심 패턴이 시장이 변해도 코인이나 일반 주식이나 해외선물과 다 맞죠. 자, 이런 시스템은 실제 트레이딩 세계에서는 까다롭게 최적화시킨 시스템보다 승률이 낮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스템을 개발했다면 자꾸 손대지 마라. 제가 이 말은 제가 경험해서 합니다. 제가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확보 차원에서 유진, 이베스트 등등 거기에 이제 사용하려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 좀 틀리죠. 그래서 자꾸 이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하니까요, 속도가 늦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폐기하고 새롭게 또 만들기 시작했죠.
자, 시스템을 다시 고치고 싶다면 차라리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더 고안하라. 트레이더는 되게 훌륭한 시스템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려다가 시스템을 망치고 만다. 트레이딩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면 자금 관리 원칙을 정해야 된다. 지금 저희 그 차트 있죠. 6중 스크린과 핵심 패턴은요. 이미 제가 사용한 지가 이미 한 4, 5년 됐습니다. 한 번도 변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현재 정확히 맞고 있죠. 자, 오늘 이것은요, 그 심리와 확률인데,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읽어도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심리와 확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